매매할 때 어떤 루틴이 필요한지, 매매 순서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네가 네. 정석이니까 이게 탄탄하게 하는 것들은. 그러면 제가 그 시간별로 대략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될 것 같은데 8시에 나도 장이 궁금하다, 야. 열리잖아요. 그래서 8시에 장이 열리는데 이제 다음으로는 저희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그 불개미 형님이 이렇게 매매 일지도 이제 올려주시고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처음 올렸어. 앞으로 올려야지 계속. 네, 앞으로도 가끔씩 올려주실 예정이시니까 불개미의 홍익이 주식 넘버원 카페에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많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여러분들끼리 소통도 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초보 때부터 그릇을 어떻게 키워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네가 예전에 어디부터 설명해? 네가 왜냐 어떻게 너 늘려나갔어? 그리고 처음에 네. 얼마로 시작했으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늘려갔는지 그거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맨 처음에 주식했을 때는 그냥 15만 원으로 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아니 때거든요. 12만 원? 네. 야, 그래서 15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50만 원 되겠다 그래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때 이걸로 뭐 살 수 있는 주식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5만 원 이하 막 10주씩 거래됐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는 주식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중간중간에 용돈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좀 넣었죠. 근데 그때는 제가 단타를 했던 게 아니라 좀 중장기 위주로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죠.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경력도 그래도 좀 쌓이고 좀 매매도 잘 되고 제가 또 그리고 코인으로도 한번 돈을 크게 번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코인 네. 처음 든다. 코인으로 제가 예전에 좀 단타를 해가지고 제가 40만 원으로 해가지고 한 달 만에 8천을 벌었던 적이 있어요. 와, 이거 얼마야? 와. 200배인가요? 뭐 어떻게 레버리지 쓴 거야? 레버리지를 쓴 건 아니고요. 이게 예전에 그 차익 거래가 있었거든요. 업비트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같은 코인이 막 여기랑 여기랑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약간 그때 편법이라 해야 되나? 꼼수를 그렇죠. 잘 어떻게 찾는 보면 거야. 그런 잔머리를 잘 쓰는 그래서 그냥 거야. 여기서 써서 여기서 바로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화 마켓도 있고 BTC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비트코인으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거, 하나는 원화로 살 수 있는 건데 그 두 개가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여기서 샀다 여기서 팔면은 그냥 그 무한 돈 당시에는 복사.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네. 김치 프리미엄으로 맞아요. 이용해서 매매하는 돈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네, 근데 다들 알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막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심해지고 해서 그때부터 안 돼서 그냥 바로 접고 이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돈을 주식으로 가져왔어요. 아, 그러면 한마디로 그 40만 원이 이렇게 불어난 거네. 지금 그런 어떻게 거죠. 생각해? 네. 네, 그래서 주식으로 가져와가지고 그때 삼성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장투로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40만 원 이 정도였는데 그걸 다 샀어요. 40만 원 다 사고 거기다 좀 레버리지도 좀 써서 샀죠. 그게 그때 6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50% 수익이잖아 그러면. 그쵸, 돈이 많이 썼죠. 한 1억 이상에다가 레버리지 한 2배 정도 썼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 올라갔으니까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제가 정확히는 금액이 모르겠는데 한 2억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었는데 이러고 나서 제가 군대에 갔거든요. 근데 그때 다 분식회계 이게 터진 거예요. 아 맞다. 삼성바이오로 네. 난 다 기억나 그거. 네, 그쵸. 이게 그 당시에. 2018년에 분식회계 이게 터져가지고 한 24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때 다 털렸습니다. 진짜 어렵다. 이거 맞아. 들고 가는 매매도 결국 쉽지가 않다. 맞아요. 맞지?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100만 원까지 가가지고 제가 생각하던 대로 가기는 했는데 이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다 날린 거예요. 그냥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옛날 얘기가 되게 즐거워한다. 옛날 얘기가 너무 즐거워해. 그래서 이랬던 적이 추억 있고. 회상이 되나 보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날렸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상가증자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정확히는 기억에는 한 1,000만 원 이하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면서 뭐 조금씩 계속 불려왔었고 그리고 단타로 하니까 사실 금액이 별로 많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네가 방금 삼성바이오로이스 네가 얘기를 해서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네.
웬만하면 장투로 가지고 가는 종목은 나는 바이오는 안 가져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네. 나는 항상 바이오는 장투로는 난 추천 안 해. 단기 스윙까지는 괜찮아. 장기로 들고 가잖아.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주들 중에서 기술력이 뭐 세계 인류로 갈 만큼의 어떤 대단한 기업들이 막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 바이오라는 게 항상 꿈도 있잖아. 대박을 칠 수는 있거든. 10배, 네. 20배 수익도 날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10토막, 20토막도 갑자기 상패 이런 것도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오기 실제로 네. 실적은 없잖아. 미래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라서 여러분 장투하실 때는 우리나라의 성장성 있는 기업을 하셔야지 절대로 바이오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바이오는 경험상 이게 결국에 간다고 해도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삼성 바이오도 아까 60만 원 갔다가 24만 원 갔다가 결국에 다시 100만 원 변동성이 너무 가면서 큰 거지. 사람들이 뭐 이게 마이너스 50%, 60%, 70% 가면은 버티기가 또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뭐 잘 가는 바이오주, 특히 알테오젠 한 시총 20조 넘잖아요. 근데 알테오젠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막 떨어지고 이런 적도 변동성이 많았던 너무 크니까 좀 안정적인 종목이 낫지 않을까. 네. 장투는 특히나. 그리고 그래서 좀 어떻게 키워나가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약간 좀 벗어난 것 같은데 이거를 설명드리면 제가 좀 매매를 하다가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기 시작하니까 좀 자신감이 붙으면 이제 금액을 그때부터 조금씩 높여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 안 나는데 좀 금액을 크게 해봤자 이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금액이 커지면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날리기만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커졌던 데가 그 장이 좋을 때 커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그릇이 한 번에 확 늘어났을 때가 그 2023년이었어요. 저는 이때 2차 전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제가 하는 매매는 대장주 매매잖아요. 좋은 종목 하나가 있으면 완전 집중하는 이런 매매거든요. 근데 맨날 이때 에코프로 이거 하나에 맞추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 비중 실고 거래대금도 있고 하니까. 맨날 이 계속 표정이었지 지금. 그때 맨날 하루하루 진짜 행복해. 그래서 이때 좀 그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서 금액이 좀 확 커졌던 것 같습니다. 형님은 좀 어떻게 키워 나가셨을까요? 나 간이 컸다 했잖아 처음부터. 네, 1억으로 시작했다고 처음부터 하셨는데. 한 1억 갖고 바로 단타를 쳤을 거야 아마. 저는 무조건 잘못된 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초보분들 많으시니까 초보분들한테 제가 항상 가르치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데미지가 아예 없으면 안 되잖아. 아무리 연습 매매를 하더라도 네. 조금의 데미지는 있게 우리가 소액 가지고 매매를 하되, 그 예를 들면 본인이 뭐 500만 원 갖고 매매를 하잖아. 500만 원 갖고 매매를 해서 자기 매매 잘 됐어. 그러면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게 온갖 돈을 끌어오거든 그때부터. 맞아요. 5천으로 하면 10배 벌었다 이런 거죠. 500 갖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번 달에 300을 벌었어. 네. 그러면은 이거 5천 갖고 오면 8천이 됐겠네. 아하. 이 생각부터 이제 잘못된 거거든. 네.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지발점이 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500 갖고 해서 800을 만들었으면 돈을 더 늘리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까지 갔다가 자기가 이제 자기 그릇을 알 거거든. 만약 2천까지 결국 도달했다 치면은 네. 그 2천에서부터는 오히려 출금을 하는 게 무조건 나는 맞아요. 그렇게 권하거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500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들었잖아. 그러면은 그 뒤에 내가 아무리 매매가 자신 있어도 나는 원금 대비 20% 이상씩은 비중을 늘리지 말라고 그래. 만약 맞아요. 돈을 더 투입하고 싶어도 자기 꽁돈이 뭐 1000만 원이 또 나왔어. 네. 그렇다 하더라도 1200, 뭐 1400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매달 20% 이상씩은 안 넘기는 게 나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그게 왜 20%라는 걸 정했냐면 그 정도 투입했을 때는 내 감정에 영향을 크게 안 미친다는 약간 심리적인 네. 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정도 늘렸을 때는 괜찮다. 네. 근데 단 이것조차도 내가 매매가 너무 잘 됐을 때, 꾸준하게 월 단위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서서히 좀 높여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뭐 대장주가 너무 빨리 상을 닫아서 매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들이 뭐 거래대금 많이 터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미리 테마를 파악하고 매매에 들어가시는지. 너는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네. 가벼운 주식이 상을 빨리 닫았어 어떤 네. 섹터에서.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순서대로 2등, 3등, 4등, 5등이 막 따라올 수도 있잖아. 네. 만약에 테마가 좀 종류가 많다면은. 그랬을 때 2등을 갖다가 그러면 또 매매를 하는지 혹은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그게 이게 1등과 2등의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1등, 2등, 3등의 정의가 무조건 상승률 순이라고만 하면은 그렇게 치면 2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무조건 상승률만 높다고 그게 대장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완전 공감한다. 네, 제가 뭐 지금 생각나는 게 정확히 없긴 한데 막 네이버가 뭐 상승률이 20%인데 어떤 AI 좀 잡주 같은 게 좀 더 빨리 상을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대장주는 아니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지. 네. 그런 점들이 다 고려가 돼서 하는 것 같고, 이게 너무 빨리 상을 닫는다는 경우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 상위에도 안 올라오고 상 정도 갈 정도 종목은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자른 매매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바지 사장. 네. 바지 사장 매매를 너는 안 하잖아, 잘. 네, 그래서 맞죠? 바지 사장 매매하는 거는 좀 약간 정치 테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상승률 이런 근데 거. 그때는 바지 사장이었잖아. 동양철관하고 화성밸브 때는 대왕거래 때는 네네, 근데 그 바지 사장이잖아. 너 그때는 매매가지고 엄청 크게 먹었다 자랑하더니 매매일집 나한테 다음날 매매일집은 형 이거 몇 억 먹었어 이렇게 자랑하더니 그때. 이게 좀 그 디테일이 좀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예시를 보면서 말씀드려야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일봉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뭐 끼 이거 그냥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그 알래스카 LNG 하면 보통 제일 잘 가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대표성이 있지.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은 하는 편입니다. 한결같이 대장주의 어떤 대표성이 좀 있는 종목들 잡주를 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벼운 바지 사는 게 상을 탔잖아 예를 들어서 네. 이 테마가 진짜 세잖아 그러면 네. 거래 터지는 찐대장이 반드시 나와 근데 찐대장이 안 나오면 그 테마는 약한 거야 아, 그 찐대장이라는 네. 기준은 거래량이 분봉상에서 막 40억, 50억, 60억, 70억 막 터지는 게 나와 네. 그러면 거기 트레이딩은 괜찮아 그 재료의 강도나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물론 알겠지만 네, 난이도가 높지 사실 거래대금 네, 작은 맞습니다. 종목들은 손을 안 대는 게 낫지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싶은데 주도 테마 대장주를 잡더라도 확실한 주도 테마가 아닌 경우 공부하고 있을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10%. 근데 이분이 설명한 게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본인이 샀어. 근데 그걸 좀 더 끌고 가고 싶은데 내가 잡고 보니 주도주가 아닌 거야. 네, 그때 횡보를 하고 있어. 횡보하고 있을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신법이 있을까? 이게 이제 본인이 버틸 수 있는 신법이 있냐? 혹은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팔아야 나는 그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때는 나는 주도주인지 알고 샀다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주도주가 또 아닌 게 역전당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잖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게 하여튼 뭔가 밀렸다 싶으면 나는 바로 추지거나 잘라버리거든 너는 맞아요. 어떻게 해? 저는 시장가로 다 팔아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비중이라도 좀 줄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초보 때는 막 이렇게 애매하고 조금 떨어지면 아 이거 좀 평단가 낮춰야겠다면서 샀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6종목 매매했거든요. 그 저는 스타일상 애매한 거 그냥 다 아니 근데 잘라버립니다. 6개 네가 했다는 거는 네. 이번 주에 시장이 뭐 하루 이틀 전부터는 뭐 뚫긴 했지만 그 사실 네. 2주 정도 거의 조정권이었잖아. 네. 그 조정권에서는 내가 매매해봐야 손실값이 더 크다라고 네가 판단한 거잖아. 아,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되게 똘똘해. 그게 그리고, 진짜 네. 잘한 거지. 그리고 이번 주 그냥 장 지수만 보면은 꽤 괜찮긴 했거든요. 지수 자체는 올라갔는데 지수가 좋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종목은 많이 안 나왔다. 왜냐면 삼성전자 올라간다든지 네. 뭐 큰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뭐 잡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고 신규주가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네. 대형주에서 굵직굵직하게 뭐 크게 수익 낼 만한 게 뚜렷하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 네, 그래서 6월 장에는 좀 되게 매매할 게 저는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7월은 지수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지수에 느낌. 비해서는 또 그렇게 네. 체감해서 수익 내기가 뭐 비중 실어서 막 베팅하기가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막 엄청 싫고 이럴 만한 종목은 딱히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초보분의 경우 소액으로도 실전 연습 꾸준히 하는 거랑 공부부터 많이 하는 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거에 나는 중간 단계. 아, 중간. 왜냐면 어느 정도 이론이라든지 어떤 학습을 하고 돈을 투입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네. 무작정 공부만 또 계속 하는 것도 별로인 것 같고 네. 약간 적절히 네. 섞어가지고 소액으로 연습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네. 최소한의 기초는 있어야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실전을 하는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돈을 무조건 진짜 다 날려도 되는 돈만 하셔야 되고 그 이유가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아까 15만 원으로 처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못 샀다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주식을 안 하면 이게 뭘 공부해야 되는지도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주식을 봐야지 이게 뭐 궁금해서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하지 실제로 매매도 안 해보면서 공부부터 하고 시작해야겠다고 하면 좀 약간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나는 것도 경험을 같이 하면서 까먹어도 그리고 될 정도만. 네, 이게 좀 들고 있어야지 이게 이래서 내렸구나 올랐구나 이걸 좀 잘 느끼지 그냥 상상으로만 하면은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다 그게. 그리고 다음으로 매매할 때 어떤 루틴이 필요한지 매매 순서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네가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네가 네. 정석이니까 이게 탄탄하게 하는 종목들. 그러면 제가 그 시간별로 대략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요즘에 8시에 나도 장이 궁금하다, 열리잖아요. 그래서 8시에 장이 열리는데 저는 그 프리장에서는 매수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뭐 진짜 특별한 게 있으면 살 때도 있는데 보통 이때 사면은 좀 물릴 때도 많은 것 같고 막 개인들만 사서 잠시 올라갔다가 정규장 시작하면 빠지고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저 스타일상 매매를 막 많이 하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사지는 않고 만약에 전날에 뭐 상한가 종목 들고 왔거나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좀 팔 타이밍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시 시작하기 전에 저는 들고 온 종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약간 지지 저항 이런 것도 체크해보고 이러면서 약간 그 준비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장전에는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 특히 형님이 그 올려주시는 리포트가 있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이슈도 한번 체크해보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는 게 9시 딱 시작을 9시. 했어. 네. 그래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봐 처음에? 네, 그래서 9시인데 극 초반에는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나 똑같다 그러면. 네, 전날에 진짜 센 종목이 있거나 이러면은 뭐 눌림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좀 일찍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에 첫 장대 항목 뜨는 거죠. 그런 종목을 고르는 거는 이렇게 극 초반 시간에는 잘 안 하고, 이 시간에는 이미 셌던, 그러니까 확실히 선정이 된 종목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네이버가 저번에 장대 항목 나온 것처럼 그런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 좀 관심 있게 극 초반에는 보는 것 같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시간을 몇 시라고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저 대충 9시 30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쩔 때는 뭐 9시 10분, 15분, 20분으로 올라올 때도 10시가 있고, 될 때도 있을 네, 거고. 어쩔 때는 10시가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날 좀 뜨는 것보다는 이미 셌던 거, 그러니까 관심으로 가질 만한 종목이 있어 이런 거 살펴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날 좀 시장 방향성이 잡히거든요. 빠르면은 뭐 진짜 한 9시 20분이나 그 전에 9시 10분은 약간은 빠른 것 같고, 그래서 빠르지. 이 정도. 나도 2, 30분부터 봐 본격적으로. 네. 보통. 그래서 한 대충 이 정도. 그리고 좀 더 늦어지면은 이게 뭐 9시 50분에도 이때 뭐 기관 수급도 한번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볼 수도 있고, 확실히 떠오르는 저는 거래 대금을 동반한 주도 테마가 있으면은 공략을 하거든요. 확실히 보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가 좀 괜찮으면은 매매를 합니다. 한마디로 누적 거래 대금을 좀 신뢰도를 많이 준다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많이 터진 종목. 네, 위주로. 그래서 저는 분봉 거래대금도 형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서 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맞지. 누적 거래대금을 그렇지. 보긴 그런 거는 합니다. 이제 조금씩 추가해가는 거지. 네가 네. 원래 하는 본질은 누적 거래 대금이잖아. 유동성이 제일 많이 들어온 종목들을. 네, 여러분들 그래서- 메모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거래대금 보고 센 테마가 좀 보이면은 하고 아니면은 좀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형님은 좀 어떤 순서로 하시나요? 나는 뭐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너랑 비슷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그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일단 지수 분위기를 먼저 파악을 해. 아침에. 네.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하방으로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그걸 봤을 때 내가 해당하는 종목이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일 수 있잖아. 반도체를 매매하는데 지수가 내려가고 있는데 반도체를 막 공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네. 근데 지수가 되게 흐름이 좋잖아. 근데 내가 보는 종목이 대형주가 같이 잘 가는 흐름이야. 네. 그럴 때 신뢰도가 훨씬 올라가거든. 훨씬 진짜. 네. 그때는 그럼 비중도 실을 수 있고 탄력 있게 더 잘 간단 말이야. 단단하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수, 두 번째 보는 거는 어느 섹터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가를 체크한다. 네. 등락률 상위도 보고 누적거래 대금 상위를 같이 체크했을 때 공통 분모가 있거든. 상위에 어떤 종목들이 포진이 많이 되어 있는지. 그게 우리가 이제 시황 라디오에도 그런 것들이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공통된 분모를 찾아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세네, 네. 오늘은 상품 계정이 세네, 이게 나오거든. 그걸 보면 네. 어디에 테마가 강한가 그 섹터 분류를 해. 네. 두 번째는 첫 번째 섹터, 두 번째 섹터까지만 보거든. 세 번째부터는 거의 안 봐. 마지막은 거기서 이제 순위를 또 추려. 스테이블 코인에서 1등부터 5등. 그 다음에 2등인 테마이면 상품 계정이 2등이면 그 상품 계정에서 1등부터 네. 5등 이렇게 추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매매 스킬을 찾는 거지. 그 네. 내에서 이제. 진짜 형님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과정이 거의 똑같다. 비슷한 것 완전 같습니다. 똑같을 것 같아. 종목부터 그냥 막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거부터 이제 내려와요. 이제 점점 내려가는 시장을 거지. 보고 테마를 보고 종목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 뉴스나 시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뭐 시황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이거는 물어보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뉴스라든지 재료 같은 거를 잘 알아야지 주식을 잘 할 수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앞전 라이브 때도. 그러면 대체 어디서 공부를 하는 거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